네, 안녕하세요. 동동영입니다. 자, 이번 주는 정말 제약 바이오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코땡땡이 때문에 그동안 작년 3월 달에 이제 지수가 무너지면서 강하게 올라갔던 진단 키트도 좀 단기적인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만들었지만 모더나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더나 관련주 어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제 다 설명을 하고 주가 위치도 이제 한번 봤는데 어, 모더나가 지금 도입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제엔즈에서 만든 애들이 혈전의 문제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멈췄단 말이에요. 이거를 중지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이 우리나라에서 맞을 만한 백신은 결국 미국에서 가져올 모더나 아니면 화이자밖에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 선택의 여지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모더나나 혹은 화이자 관련주들은 결국 도입을 협상 중이다 그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며칠 지나면은 어느 정도 협상이 진행되어서 얼마만큼의 양을 우리가 가져올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또다시 주가를 한번 위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 지금 한번 매매해 볼 만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드체인 관련주들은 항상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런 모더나라든지 이런 백신 관련주를 이야기하면 항상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전에 2020년 작년 12월 달인데요. 백신 도입 발표하면서 콜드체인도 급등을 했다라고 봤을 때는 이 친구들도 올라갈 만한 그런 이슈는 충분히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더나나 화이자 그리고 콜드체인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올라갈 만한데 어떤 자리에서 싼 가격에서 이런 데서 높은 자리 이렇게 많이 두드렸던 이런 자리에서 내가 매매를 하는 거는 위험한 자리죠. 물론 돌파를 하면은 또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자, 지금의 자리는 굉장히 매력이 있는 자리죠. 지금 보신 건 이제 웰크론입니다만 굉장히 매력이 있는 자리예요. 게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교육주도 이제 같이 움직였어요. 확진자가 이제 700명까지 또 되니까 이제 4차 이제 유행이 이제 또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손소독제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뭐 포장재 이런 것도 좀 움직였어요. 음압병실도 조금씩 움직였고 재택근무도 움직였지만 오늘자 좀 강하게 움직인 거는 뭐니 뭐니 해도 교육주죠. 교육주에 이제 메가 MD라든지 메가 스터디 뭐 이런 종목들 YBM 넷도 오늘 좀 큰 상승이 나왔었고 아이스크림 에듀 뭐 이런 종목들도 강하게 올라갔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그 제약 바이오가 이번 주에부터 시작해서 이 바닥권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가격이 쌀수록 그 주식 시장에서 내가 싸게 잡을수록 좋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슈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이제 어제 모더나를 제가 영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언급을 했으니까 이제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 이제 메가 MD를 한번 볼게요. 자, 메가 MD를 보니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그 얘는 날라갔네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어디에서 상승이 시작되고 어디에서면 내가 매매해 볼 만하냐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자, 고점이 이제 여기 이제 형성이 많이 되었죠. 물론 상한가 올려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고점과 저점 그리고 조금 더 낮은 고점과 저점.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대략 이런 자리를 돌파하니까 위로 날아가더라는 거죠. 자, 이번에도 다시 또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이번에도 이렇게 만들어 주길래 이거 좀 갈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 거죠. 실제로 이제 제가 YBM 넷을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매매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고점을 만들고 난 뒤에 첫 번째 원바닥을 만들고 두 번째 투바닥을 만들 때 이전의 저점보다 낮게 잡든 위로 잡든 간에 다시 이렇게 이 바닥권에서 이 두 번째 바닥에서 마찬가지 여기 지금 투 바닥 지금 만들었죠. 자, 여기서도 1, 2, 3, 4, 뭐한 5 정도 되는 이런 느낌의 바닥을 만들어서 이 박스를 돌파하니까 이전의 고점까지 이렇게 더블 바닥을 만드는 그런 습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원바닥 만들고 두 번째 원바닥이 밑에서 이렇게 돌려지든
혹은 밑에 여기서 돌려지든 간에 이런 박스를 돌파할 때는 이 동동바닥, 제가 이제 이름을 지었거든요. 이 동동바닥을 돌파할 때는 좀 끌고 가는 전략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아이스크림 애들을 볼까요? 자, 별 차이가 없죠. 보시면은 자, 첫 번째 큰 고점 만들고 난 뒤에 그 다음 바닥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고점 만들고 다시 또 바닥을 만드는데 살짝 밑에서 만들었어요. 자, 첫 번째 원바닥, 투바닥인가? 어찌됐든 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공략할 때가 어딘가 봤는데 대략 이런 자리였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단기적으로 길게 1, 2, 3, 한 3개월 반 정도가 긴 횡보로 잘 잡아주었고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매매를 해 볼만 하죠. 그래서 어디까지? 전 고점스러운 자리까지 뭐 더 위에까지도 갔지만 일반적인 위에까지 한 거의 한 18%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었거든요. 자, 아이스크림 매도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죠? IBM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전에 이제 제가 여기서 매매를 했었어요. 여기서 매매를 해서 급등해서 이제 수익을 챙겼는데, 자, 이 높이는 바닥권의 높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원바닥 만들었고, 자, 고점은 한 번, 두 번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눌러서, 자, 저점과 고점이 계속 떨어지다가 저점을 잡아주죠. 그리고 난 뒤에 여기를 이제 돌파하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하면 단기적으로 쭉 올라가서 지지와 저항이 많이 되었던 어떤 특정한 가격의 매물대에 한번 터치를 할 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격이 낮은 거예요. 낮은 가격에서 좋고, 이런 많이 밑으로 가격과 기간 조정이 끝나서 이렇게 둘러내는 자리. 그러니까 5일선과 11선과 21선이 같이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잡아주는 이런 긴 횡보. 이런 자리가 굉장히 좀 매력 있는 자리, 바닥권으로 우리가 한번 인식해 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자, 아까 우리가 이제 모더나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어디죠? 저기 러시아의 백신 위탁 생산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종목들, 그리고 노바백스, 뭐 문 대통령 이야기하는 대통령 이야기하는 노바백스, 이런 애들이 뉴스를 지금 계속 이제 만들었고 그리고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아까도 봤지만 따라서 움직일 만한 애들이 이제 콜드체인 관련주거든요. 그러면 콜드체인 관련주 중에 우리가 이제 기억이 나는 거는 대한과학입니다. 자, 대한과학은 이전에 큰 시세를 만들었습니다. 저점부터 고점까지 거의 한 400% 정도 올랐고, 그리고 이제 이런 기울기로 쭉 떨어지고 있어요. 보시면은 자, 이게 노란색 21선인데, 자, 21선 맞고 떨어지고요. 쭉 올라가다가 다시 21선 맞고 다시 떨어지고. 근데 21선을 이제 올려냈습니다. 자, 21선 저항을 맞고 내려가다가 이제 저항을 올려냈다라는 거,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거 보여지고, 자, 두 번째로 지금 저점은 계속 아직까지 떨어지고 있지만, 이런 추세를 지금 올려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신 관련주가 이제 이야기 나오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게 돌파를 해서 급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혹은 원바닥, 투바닥, 혹은 뭐 쓰리바닥 이렇게 만들면서 갈 가능성도 지금은 좀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원, 투, 쓰리 바닥을 만들고 난 뒤에 이런 매물대를 탁 튀어오르는 자리가 상승이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대한과학도 뭐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자, 태경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콜드체인 관련주입니다. 자, 이 종목도 이 자리에서 그 상한가 나오고 쭉 올라가는 갔다가 다시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바닥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거는 하락의 추세, 하락의 추세 상단선을 올려내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전 고점이 이런 그 투바닥, 쓰리바닥이 되는 이런 가격의 매물대도 동시에 올려내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려냈는지 안 냈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니까 대략 이런 자리예요. 그래서 아직 돌파한 것 같기도 하고 돌파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 시간외로는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상승의 이 하락의 추세 상단을 일단 올려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내일자 뭐 이렇게 다시 눌렀다가 이렇게 가도 좀 윗방향으로 좀 열려 있을 가능성을 좀 열어두면서 우리가 매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별하게 이제 제가 그 장중에 매매한 종목이 있어요. 톱박스 코리아입니다. 제가 그 카톡방에서 이제 톱박스 코리아 이거 1600원 돌파할까요? 어떨까요? 라고 이제 누가 이야기 하셨었는데, 자, 저는 이제 그렇게 하겠어요.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게 스마트 스터디가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이전에 그 쿠팡이 상장한다 해가지고 쿠팡 관련주는 동방이라든지 KTH, KCTC 뭐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종목들이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학습의 효과로 인해서 당연히 이제 삼성 출판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이런 상한가를 여러 번 만들면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졌었고, 삼성 출판사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게 톱박스 코리아죠. 톱박스 코리아입니다. 자, 톱박스 코리아 제가 이렇게 미리 선을 이렇게 딱 그어놨습니다. 보면은 이제 6,000원, 1,600원 정도가 바닥권에서 여기서도 이제 많이 좀 쳤었고, 최근에 이제 1,600원 정도가 여기 치죠. 윗꼬리도 여기 치고 계속 이렇게 치는 저항의 매물대예요. 근데 이 저항의 매물대는 오늘 돌파한 듯한 그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괜찮을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자, 여기서 계속 위를 치다가 한번 눌러줬습니다. 그래서 원바닥, 투바닥을 만들어내고 다시 이렇게 돌리면서 여기를 꼭지를 쳤어요. 그리고 다시 또 놀리는데, 자, 저는 이제 이 자리를 굉장히 좀 중요시 봤어요. 네, 이 자리를 굉장히 중요시 봤어요. 자, 고점 만들고 다시 이렇게 중요한 자리가 대략 이런 자리라고 봤어요. 자,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죠. 돌파하지 못하다가, 자, 종가상 돌파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갈 것 같은데 했기 때문에 이제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돌파가 나왔는데 오늘 그 장중에 이런 느낌이었어요. 자, 여기서 박스 치고, 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원 눌렀다가 투 다시 눌렀다가 쓰리 하고 빡 올려내면은 더 그 긴 기간 동안에 의해서 또 올라가면 또 이게 또 강한 발판이 되거든요. 자, 뭐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올려내고 다시 또 올려내고 쭉 한번 올라갔는데, 제가 이제 매수한 구간은 오늘 이제 장중에 이제 이런 자리에서 정고점을 강하게 치고 돌파가 나와버리고 난 뒤에 눌려지는 자리에서 매수를 했고, 다행히 이 종목은 1,600원 이전에 이제 매물대를 계속 이렇게 그 자리에서 놀다가 상승이 시작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단타죠. 오늘 하루 만에 이제 매매를 한 거고, 이렇게 쭉 올라갈 때 생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초이스는 두 가지였죠. 하나는 상한가를 굳히는 거에 대한 기대감. 상한가를 굳히면 계속 홀딩해서 내일자 상황 봐가지고 뭐 시초가에 혹은 상황 봐가지고 한 번 더 하루 더 끌고 간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상한가를 이제 이거를 이제 굳히지 못한다면 오늘 전량 매도해서 수익을 실현한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일봉상 보시면은 오늘 이렇게 올라가다 밀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일 아침에 다시 이게 여기를 곧바로 채워주면서 이렇게 갭을 곧바로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보다 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훅 많이 누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매수한 매수가는 물론 1,600원 이하거나 그 정도일 수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내일자 크게 거래 없이 훅 눌러서 1,600, 예를 들어 1,600 한 40원까지 떨어진다 하면 어떨까요? 제 수익권 이만큼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상한가를 굳히지 못하고 상한가 이후에 갭으로 딱 띄울 때 이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수익을 내고 나오지 못한다면, 이렇게 눌리기 전에 여기서 이제 상황 봐가지고 오늘 전량 수익을 내고, 만약에 하나 이렇게 또 1,700원, 1,600, 50원 이하로 만약에 이렇게 훅 눌려지는, 거래가 없이 훅 눌려진다면은 그때부터는 또 다시 분할로 접근할 수도 있겠구나.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장중에 이제 봤는데, 대략 이 자리가 12시, 14시, 2시 45분입니다. 종가까지 좀 기다려 봤어요.
상한가 올라갈 건가 기대했는데 보통 이런 박스를 그리다가 올려내고 박스를 그리다가 올려내고 박스를 깨면은 단기적으로는 눌려졌다가 다시 가는데 그 눌려짐이 뭐 1,500원까지 떨어질지 1,000원까지 떨어질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물론 여기서 이렇게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내일자 급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내일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획한 대로 물론 저는 계획한 대로 매매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이 박스가 위로 돌파할 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만약에 이 자리가 깨진다면 나는 전량 매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다시 눌러졌을 때 어디서 잡아줄 만한 자리가 없어요. 급등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훅 누르면은 뭐 자칫 잘못하면은 대략 한 1670원까지도 떨어질 1700원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지고 난 뒤에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전량 이제 매도를 해서 지금 여기서 제가 매수를 해서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니까 대략 한 20% 정도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제 계좌에 찍힌 거는 17.6%가 7% 이렇게 수익권은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 매매였죠. 저에게는 굉장히 좀 좋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물론 이렇게 상한가는 못 갔지만, 제가 원하는 만큼, 정확하게 좀 계획대로 이제 매수를 했고, 매도를 했는 수익을 챙긴 어떤 전략이었습니다. 그 같이 볼 수 있는 스마트 스터디는 오로라가 있죠. 오로라를 한번 보면은, 이 종목도 뭐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제가 보는 자리는 이 자리가 이제 박스권이었는데, 그죠? 박스권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돌파 나오면서 여기를 한번 쳤어요. 그리고 다시 눌렀다가 퉁퉁 치는 이 노란색 매물대가 보이시죠? 이제 계단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이 돌파하는 캔들의 기준을 삼아서 이렇게 더블 바닥을 만들고 다시 또 이렇게 올려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또다시 돌파한 캔들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이런 자리에서는 좀 매매를 좀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뭐 단번에 이제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도 있고 거의 뭐 단기 매매 하듯이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일단은 기존적으로는 이제 이 자리가 강한 지지가 될 수 있는 자리고 지금 현재 주가는 여기입니다. 이게 날아가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이제 이 자리까지 또 한번 눌렀다가 갈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짝꿍댕이 만들어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쉽진 않은 거죠. 네. 장중에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빠질 수도 있고 많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재볼까요? 여기서 만약에 밑에까지 눌렀다 간다면 마이너스 한 7%까지 눌렀다 가는 거예요. 평단가 조절하는 게 쉽지가 않죠. 차라리 올라갈 때 막 두드린 자리에서 살짝 돌파가 탁 나오면 그때 매매하는 게 오히려 더 매매할 때는 더 낫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또 관심 그 테마군은 LG 그리고 마그나에 의해서 애플카 그 만들 수 있는 그런 전장 관련주들 그리고 마그나의 협력업체로서 한번 납품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고 자율주행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는 이 제약 바이오가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오면 다시 그쪽으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들 우리가 좀 잘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짧은 시간에 많은 거를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좀 움직였던 종목들 그리고 제가 매매해 봤던 내용들 이렇게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동이 형아였습니다.